현역가왕 1월 14일 결승에 진출한 멤버 10인을 공개합니다. 강문경, 황민호, 진해성이 눈물로 끝난 미션. 현역가왕 2가 본선 3차전 한국 싸움을 통해 충격적 반전을 연이어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14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 27회에서는 본선 3차전에 진출한 20명의 현역들이 2명씩 짝을 이뤄 한 곡을 나눠 부르는 방식으로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특히 대장주로 평가받던 황민호, 애노, 진해성, 박구윤, 강문경, 신승태 등이 예상을 뒤엎고 패배하면서 충격적 이변이 속출했다. 반전의 연속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배점이 2배로 증폭된 2라운드 뒤집기 한판에 돌입하며 재도전을 다짐했다. 본선 3차전은 1라운드와 2라운드 점수를 합산해 상위 11명만 준결승에 진출하고 하위 9명은 방출 후보가 되는 규칙으로 진행됐다. 1라운드에서는 노지훈이 박구윤을 꺾는 반전, 송민준이 강문경에게 승리하는 의외의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성리가 김중현을 이기며 퍼포먼스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매 대결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이어졌다. 1라운드 순위 발표 결과 1위는 태권 트롯 나태주, 2위는 김수찬, 3위는 박서진이 차지했으며 이어 신유, 송민준, 한강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방출자 위험 순위에는 박구윤, 재하, 진해성, 강문경, 신승태, 김경민, 애노, 황민호 등이 포함되며 긴장감을 높였다. 또한 본선 3차전이 2라운드 뒤집기 한판은 투표 배점이 600점 만점으로 설정되며 대역전극의 가능성이 열렸다. 방출 위기에 놓인 참가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국민 응원 투표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현역가왕 2를 검색한 뒤 대국민 응원 투표 버튼을 눌러 응원하는 현역 7명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하루에 한 번만 투표 가능하며 현역가왕 28회는 오는 21일 방송될 예정이다. 2. 현역가왕 2, 최수호, 롤모델 김준수 꺾었다. 듀엣곡 대결 승리. 가수 최수호가 현역가왕 2 준결승에 한 발짝 다가섰다. 최수호는 지난 14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2에서 트롯 대세의 열정과 에너지를 담은 강렬한 무대로 안방의 짜릿한 전율을 선사했다. 현역가왕 2는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대기획으로 올해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 현역 가수 톱7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준결승 티켓을 얻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선 3차전이 그려졌다. 먼저 2명이 한 곡을 나눠 부르며 대결을 펼치는 1라운드 한곡 싸움에서 최수호는 박인수의 봄비로 김준수와 대결하게 됐다. 무대 위 최수호는 대결 상대 김준수에 대해 학창시절부터 제 우상이자 롤모델이라며 존경심을 드러낸 것에 이어 오늘 하룻강아지가 범이 되는 걸 보여드리겠다 라고 패기 넘치는 각오를 전해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었다. 노래가 시작되고 최수호는 특유의 구성진 창법과 시원한 가창력을 아낌없이 발산하며 무대를 압도했다. 무대를 찍고 나오는 사이다 고음은 물론 호흡이 척척 맞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보는 이들의 소름을 유발하며 스튜디오는 물론 안방의 열기까지 후끈하게 달궜다.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의 폭발적인 함성이 쏟아져 나왔고 마스터들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특히 마스터 리는 먹묵미 있는 얼굴로 깊이를 표현해 놀랐다 라며 최수호의 강렬한 무대를 극찬했다. 진심을 담은 열창으로 레전드 무대를 선사한 최수호는 연예인 판정단 점수 70점과 국민 판정단 점수 84점을 합산한 총점 154점으로 본선 3차전 1라운드 한곡 싸움 승리를 차지하며 준결승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섰다. 최수호가 출연하는 현역가왕 2는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50분 MBN에서 방송된다. 3. 사극배우 출신 박씨, 모 요양원비 1,300만원 밀리고 연락두절, 궁금한 이야기. 치매 노모를 요양원에 모신 뒤 연락이 끊긴 사극배우 출신 박모 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폐업을 앞둔 요양원을 떠나지 못하는 할머니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경영난으로 올해 초 폐업을 결정한 요양원에 남은 최순남, 가명, 할머니가 소개됐다. 최 씨는 젊었을 때 교직에 있었다, 라고 했다. 그는 무용교사였던 윤미자, 가명, 할머니와 나이, 식성은 물론 젊은 시절 교편을 잡은 점, 자녀가 하나인 점이 닮아 절친한 사이였다. 두 사람은 제작진에게 결혼 여부를 물으며 비슷한 질문을 반복했다. 요양원장은 두 할머니에 대해 똑같은 질환이다, 단기 치매, 라며 비슷한 시기, 비슷한 병명으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요양원에서 2년 반을 함께 지냈지만 윤 할머니가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이별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 할머니의 아들 박 씨는 1년 넘게 요양비가 밀린 데다 지난해 11월부터 연락이 끊겨 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아들 박 씨를 기다려온 최 할머니는 아들의 연락처를 잊지 않으려 여기저기에 전화번호를 적고 또 적었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요양원장은 휴대폰 충전을 100%로 해서 아들이 전화 올 줄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다. 슬픈 일이다, 라고 전했다. 최 할머니는 아들 박 씨가 미국에 있다고 했지만 아들 박 씨가 사용했던 할머니 휴대전화엔 아들 박 씨의 최근 검색 내역이 남아 있었고 그가 접속한 장소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었다. 박 씨는 한때 사극 전문 배우로 얼굴을 알렸던 배우로 사극에서 사망 전문 역할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배우 이창우는 그 당시 꽤 인지도가 있었다. 언제같이 우리 일해야지라고 했는데 사실 주인공은 한 명이라 주인공끼리는 같이 못 만난다. 그런 농담도 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씨는 언젠가부터 작품에서 자취를 감췄고 요식업 사업가로 인생 2막을 시작했지만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고. 박 씨는 이후 또 건강기능식품 관련 회사에서 새 출발을 다짐했지만 사무실 자체가 사라졌다고. 과거 업체 관계자는 홍보이사 이런 거 해외 쪽으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그만두신 지 꽤 됐다고 전했다. 박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지만 85만 원 정도인 요양비를 제때 내지 않았다. 연락이 닿을 때마다 납부를 미뤘고 지난달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요양원장은 제일 마지막에 500만 원 붙이고 난 후엔 계속 미납이라고 전했다. 이후 박 씨는 제작진에게 뒤늦게 연락해왔다. 박 씨는 요양원에 채무가 있지 않나. 어떤 방법으로든 그걸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느라 연락을 못 드린 것이라며 공황장애의 우울증이 와서 사람하고 소통을 못한다고 토로하면서도 어머니를 방임한 게 아니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요양비 처리를 하려고 한다. 여기저기 알아봤다. 해결할 거다. 집도 없이 동가 숙소가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라고 토로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판례를 찾아보니 요양원에 보냈을 경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치료비를 내지 않고 완전히 방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된 판례가 있다고. 4. 걸그룹 학폭의 초중 동창생들 폭발? 에이디아 세나 억울한 심경 호소, 이슈와치. 걸그룹 에이디아 소속 세나, 본명 이메나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터져나온 학교폭력 의혹에 입을 열었다. 미안해 라고 팬들에게 사과를 전한 그는 이번 논란에 대해 걱정이 많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쏟아지고 있는 폭로 속에서 세나가 호소하는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에이디아 세나의 학교 폭력 폭로가 줄을 이었다. 세나가 졸업한 인천의 초등학교 졸업앨범과 세나의 졸업사진까지 인증한 동창은 과거 세나의 행동과 언행들이라는 캡처들이 쏟아진 것. 폭로에는 세나와 세나의 친구들은 동창생들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밖에도 세나가 졸업한 중학교의 졸업장 인증과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친구들을 향한 폭언도 쏟아냈다는 주장. 전혀 친분 없는 남학생들에게서 우리 여자애들 건든 애냐 라는 DM을 받기도 했다는 주장도 눈길을 잡았다. 뿐만 아니라 에이디아 데뷔일인 23년 5월이 딱 1년 전 22년 5월 세나가 난 그때의 어리숙했던 내 친구들의 태도에 사과하고 싶었다
몇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취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12일 에이디아 공식 소셜 계정에 올라온 세나의 사진에는 이 사람 학폭하지 않음?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후 세나는 팬소통 플랫폼 프롬을 통해 미안해. 나 조금 억울해. 좀만 기다려줘. 미안해 잘못했어. 조금만 기다려주라. 진짜 미안해. 라는 글을 작성했다. 세나는 겁이 나서 프롬에 못 들어왔어.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봐 프롬에 들어오질 못했어.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라며 팬들에 대한 미안함을 털어놨다. 특히 세나는 사람들이 믿어줄진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사실만을 이야기할 거고 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괴롭힌 적 없어. 라며 학교폭력 논란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 시선을 끌었다. 앞서 연예계에서는 다수의 스타들이 거짓 폭로와 가짜 뉴스의 희생자가 된 바 있다. 배우 조한선은 아니면 말고식 학교폭력 폭로의 피해자가 되어 안타까움을 더한 바 있다. 조한선 소속사는 즉각 뉴스엔에 해당 내용을 접하고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다 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조한선의 동창생들이 등판해 조한선이 절대로 그럴 친구가 아니라고 의혹에 반박했다. 이 밖에도 홍현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학교폭력 폭로로 몸살을 앓았다. 당시 동창이라는 A씨는 홍현희가 무리를 지어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며 괴롭혔고 이로 인해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고 했다. 하지만 홍현희는 바로 고소장을 접수, 결백을 밝히고자 했고 A씨가 입장을 바꿨다. 홍현희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상처는 남았다. 배우 최혜빈도 한 커뮤니티에 학폭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학교폭력 이슈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작성자가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최혜빈은 학폭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활발한 온라인 소통, 익명성의 폭로는 묵은 상처와 용기를 꺼낼 수 있게 한다. 학폭 피해를 알리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인 만큼 피해자에게 연대하고 지지의 뜻을 보내는 분위기도 진실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다수의 글들이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은 물론 오래된 기억에 위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